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지휘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사퇴를 하시면 판교 환풍구 사고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지만 관할 단체장으로서 성남시장도 사퇴를 검토해보지요.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SNS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돌직구를 날려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할 말하는 정치인, 화제의 주인공 이재명 성남시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네,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일이 좀 많아요. 네. 자, 크리키도 해야 되고. 네. 오마이뉴스 팟짱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일단 애청자들을, 제가 굉장히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을 모셔라. 이제야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요. 우선 애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선에서 열심히 이제 맡겨진 일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글쎄, 저는 이번 이런 얘기들,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얘기 못할 바도 아니고, 전 반응이 뜨겁다 그래서 좀 의아해요, 사실은.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아이돌급 스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곧 정봉주 의원 봉도사가 인기 순위에서 밀릴 것 같다는 전망이 막 쏟아지고 있던데요. 그래요? 그 형님 성질내시겠는데? 예. 우선 왜 이 트윗을 올리게 되신 건가요? 아니요, 누가 판교 환풍구 사고 났으니까 네. 책임져 사퇴해라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네네. 마치 그게 당연한 얘기처럼 자꾸 회자돼서 네. 그게 그런 요구 자체가 매우 부당하다는 거를 좀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네. 또 그쪽 그 문제 지적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네. 설명해 준 겁니다. 네. 아주 설명이 사퇴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아주 설명이 깔끔했어요. 그러니까 전 나름대로 노력해서 쓴 건데 네. 예를 들면 네. 판교 환풍구 사고에 저는 제가 공동 주최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주최했다고 저를 막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온 나라 언론, 여당, 경선 할 것 없이 네. 시장이 공동 주최했으니까 책임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였지만 실제로 책임이 없잖아요. 공동 주최 그렇죠. 한 일 없고. 네. 그래서 분명히 문서에 써놨고요. 네. 그런데 성남에서 벌어진 사건이니까 책임져라. 이런 취지라면 네. 성남이 대한민국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성남이라고 만약에 내가 책임지는 거하고 세월호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론은 좀 다르다. 네네. 대한민국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대통령 책임지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세월호 문제는 분명히 해경이 잘못했고요. 네. 또 해수부 잘못했어요. 네. 선박 관리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또 해경 구조 안 했잖아요. 네.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잘못했고 그 공무원의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성남시는 공무원들 잘못한 게 없어요. 네. 행사 주체인 경기도. 네. 경기도의 산하단체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네. 행사하다가 안전사고 낸 거거든요. 네. 굳이 따지면 경기도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성남시장 보고 책임을 지라고 그러니까 네. 좀 비교해서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건 정부가 직접 책임이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온당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일 가지고. 네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책임도 없는데도 그런 사퇴 요구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쪽이 혹시 사퇴를 하면 네. 나는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장난삼아 명백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고 어찌됐든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나저나 경기도가 지난 14일 판교 탱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합동대책본부 이 활동을 공식 종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성남시는 동의한 바 없다. 계속 운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현재까지는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경기도는 이제 뭐 실무선이 착오라고 뭐 해명은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하고 상의를 한 게 아니고 성남시 공무원인 공동대책본부의 대변인한테 공동대책본부의 경기도 측 책임자가 내일 공동대책본부를 해산하고 종료할 테니까 발표 준비를 해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아니 이미 이제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미 종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발표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날 저녁이었기 때문에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기도 하니까 그 대변인이 성남시 소속 대변인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성남시 소속이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슬쩍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 해산한다 그러면서 뭐 자료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래라. 그리고 난 얘기도 못 들었는데 그러는 해산 지금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그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도 아직 없는데 뭘 해산이냐.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10시 반에 그냥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러면 뭐 경기도가 하기 싫으면 성남시는 그냥 계속 갈게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1대1로 매치돼가지고 대책본부를 꾸려놨는데 경기도는 다 빠지고 성남시만 가지고 성남시 대책본부로 바꿔서 지금 현재 계속 운영하고 여튼 저희는 이게 지금 그냥 그 현장에 민간 회사들이 하다가 벌어진 사고와는 좀 다른 시민들이 다친 사건이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야말로 시민의 대리인들이 낸 사고이기 때문에 그 어디 산업재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통사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법률적 책임이 있는 자기네들이 직접 주최를 했으니까 경기도는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법률적 책임은 사고의 직접 책임은 없지만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책임이니까 사고니까.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으로서 지금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성남시가 나선 것과 다름이 아닌 상황이네요. 그죠? 아니 뭐 그게 정확한 거죠. 다름이 아닌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저희 입장은 성남시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민간 건설회사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경기도라고 하는 공공 영역에서 벌어진 책임져야 될 사고이고 하니까 저는 요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끝까지 추적 관리해서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사후 수습까지도 하다못해 그 지금 약속됐던 이데일리 회장께서 무슨 장학금을 준다고 말을 했는데 사망자가 피해자의 그 직계 비속에 대해서 그 보장책이 없지 않습니까? 안 주면 5만이지 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법적인 근거를 좀 만드는 그런 일도 중요하고요. 아직도 치료가 종결이 안 돼서 앞으로 뭐 도대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부상자들도 7명이나 아직 입원하고 있고 아직도 계속 수습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뭐 급해서 그리 해산하냐고 해산 못하겠다. 그런 겁니다. 아니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경기도가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경기도 관내는 아니지만 경기도가 실제 주최했던 그 행사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직 환자들 그대로 있고 심지어 경찰 조사 결과도 아직 발표도 안 됐는데 이 상황에서 그냥 공식 종료를 하겠다라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뭐 왜 그런지 추측은 뭐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냥 각자 알아 추측하면 될 일이고. 제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뭐 그리 급하냐. 나는 솔직히 기분 나쁘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해산한다니까. 근데 뭐 도지사께서 뭐 굳이 그리 마음먹으면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내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고 하니까 좀 미뤄라. 했더니 그냥 하더라고요. 남경필 지사하고 전화 통화 안 하셨습니까? 제가 전화는 안 드려봤어요. 뭐 어떻게 도지사님한테 전화 막 하기도 그렇고 본인 하겠다는데 뭐. 아니 근데 이렇게 큰 사고를 만났는데 왜 전화를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만나셨어요? 다른 일로 만났는데 뭐 실무선에 차고 있던 것 같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부러 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그랬어요 그냥. 아니 실무선에 차고였으면 사람은 빼지 말고 사고대책본부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다 뺐다면서요? 사고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상의를 충분히 했다고 자기는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닌데. 자, 그나저나 이데일리 회장이요. 사망자 가족 장학금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선언만 한 거고 실질적으로 법률적 조치가 전혀 안 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이 하신 건데 네. 그 사망자의 직계 비속에 네. 대해서 대학까지 네. 등록금을 책임지겠다. 네. 장학금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누가 책임진다는 건지 무슨 장학재단을 통해서 하겠다는데 그 장학재단이 어딘지 네. 그럼 그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공식적인 의결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사실 금액도 많고 중요한 사실 합의를 하게 된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전혀 논의 진척이 없는 상태니까 대책본부는 계속 그거 중요한 일을 해결해 줘야죠.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변호사라고 하는 측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번 합의안도 꽤 유용한 네. 자료가 됐으니까요. 그나저나 이데일리 회장이 이 시장님 되게 미워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초기에 네. 뭐 처음에 접촉은 선이었는지 몰라도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니 왜 저희를 공동 주체라고 몰아붙입니까? 다 거기서 주장하긴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행정기관이 민간 그 업체에서 돈 벌겠다고 쉽게 말해 한 건데 네. 그걸 공동 주체할 판단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억지를 쓰더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게요. 네. 그래서 뭐 저도 그쪽에 대해서 있는 사실을 공개해서 그분이 피해를 뭐 입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 전혀 없고요. 네. 근데 좀 더 크게 보면 네. 사실은 다른 이유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이번에 아마 우리 장 기자님도 보셨지만 너무 일사불란하고 너무 총력전을 펼쳤다는 느낌 안 듭니까? 그래요. 너무 행정기관, 금방 정당, 방송, 모든 언론 그냥 집중 공격을 했는데 그것도 공동주체다 뭐 이걸로 그렇죠. 축사했으니까 공동주체 아니야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죠. 이게 사연이 좀 있어요. 어떤 사연이? 제가 추측하는 사연인데 네. 이번 기회에 저를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재명 제거. 네, 이게 뭐냐면 네.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상주시라고 하는 데에서 네네. 대규모 문화행사인지 체육대회인지를 하다가 네. 상주시가 주최를 한 거죠. 네. 그 사람들이 깔려가지고 네. 죽은 일이 있습니다. 언제 몇 년도에? 꽤 오래됐어요. 예. 근데 그때 상주시장이 네.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돼가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박탈당했던가 뭐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만약 공동 주체였거나 주체했다고 하면 네. 제가 이제 안전관리 현장 책임자니까 네네. 최종 책임자니까 네. 10몇 명이나 죽은 사건이라 저를 기소해도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정치적인 논란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일종의 사전 융단 폭격을 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공동 주체가 아닌 게 명백해지니까 네. 일순간에 모든 기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기획했던 사안이 아닌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건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주체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시장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은요. 네. 행사를 주최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다 후원합니다. 후원. 후원. 맞아요. 후원이 많아요. 단체 내주고 네. 그 시의 예산으로 하지만 어떤 단체에 주고 그 단체가 주최하고 시는 후원 이렇게 이름을 넣죠. 그렇습니다. 주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책임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고리로 아마 저를 한번 엮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장윤선의 팟짱. 그러면 이재명 시장을 이런 식으로 엮어서 한 방에 훅 보내려고 했던 그 검은 세력의 핵심은 어디라고 추측하십니까? 저는 추측하는 데 있지만 말하면 또 저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서 안 하는데 네. 여러분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뭐 대충 생각 같을 거고요. 네. 참고로 하나 얘기하면 네. 2011년에 네네. 한국경제에 보도됐던 기사인 그 팩트인데 네. 청와대에서 저를 2달간 내사해가지고 그랬죠. 제가 하는 방법 40페이지짜리 보고서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때 임태희 비서실장이 있을 때는
있는데 네. 그 보도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뭐 법적 조치하겠다, 뭐 검토하겠다 그러더니 지금도 법적 조치 안 하고요. 그 기사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야.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청와대가 좀 미운 짓을 좀 많이 하나요, 제가? 아니 꼭 그렇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속이 후련하고 할 말하는 정치인인데 권력자들이 보기에는 살짝 얄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좀 객관죽에 네. 가깝다고 그러세요. 백간죽. 아, 전문 용어 나온다. 팟캐스트 전문 용어. 자, 최근에요. 채널 A 종편 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제작 책임자 차명진 새누리당 전 의원 3명 막말로 고소하셨어요. 네, 고소했죠. 네. 어떤 게 주요 원인이었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상식밖에 이제 총 공세를 하다 보니까 벌어진 것 같은데 네. 어떤 방송에서는요, 제가 민방위복 이게 재난 상황 때 공무원들이 있는 통일된 복장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도 입고 그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세월호 갈 때 그거 입고 가셨죠. 노란색 비슷한. 근데 뭐 노란색. 근데 그걸 입고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한 국정감사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어떤 패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장이 말이야 정치가 속한 정당 소속 노란색 옷을 입고 말이야 그런데 가면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요. 아유 파란색인데. 파란색인데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목표를 놓고 마구 욕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네, 이 차명진 의원이 이제 한 얘기가 뭐 제가 형님을 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네. 또 뭐 통진당 뭐 네. 이런 뭐 자경 세력들한테 뭐 자리도 주고 수익계약도 해줬다 뭐 마이크 한번 잡으려고 돈 500만 원 대주기로 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찌라시도 안 나오는 얘기를 네. 마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저 변희재 정미영 씨한테도 그렇죠. 재판으로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네. 이게 지금 꼭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될 정도로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송이라도 그렇지 네. 애에서 가르치듯이 네. 결국은 재판과 벌금과 뭐 이런 걸로 결국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고소하고 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지금 네. 불공정 방송 제소했고요. 네. 지금 변호사 선정해가지고 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소송 낼 거예요. 네. 착착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실천으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하고.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요. 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뻔한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말이 유용해요. 예를 들면 저쪽은 동쪽이라는데 이쪽이 서쪽이라 그러면 국민들 그런 거죠. 동쪽 아니면 서쪽 그냥 중간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악질적인 찌라시 언론들 동원해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마구 떠들어주고요. 네. 국민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진실이 유통되는 게 아니라 허위가 유통되면서 이 정치 질서라고 하는 걸 막 맞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 세계에서 이 명백한 거짓말, 의도적 오독, 그러니까 잘못 엉뚱하게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이게 질서가 잡혀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로 부풀려지는 것이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조선일보죠. 네, 그런 데가 뭐 대놓고 하니까 그거를 성경처럼 믿고 열심히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제 원자료는 보지 않고 조선일보만 보고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계속 얘기하고 그것이 부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지형이 뒤틀리고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이게 맞아요. 완전히 무질서한 상황으로 가는 그래서 함세웅 신부님이 악의 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나저나 네. 사실이 아닌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단편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서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드는 심정으로 세상을 제가 사니까 여보 이런 걸 통해서도 거짓말하면 혼나는구나 네.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해주려고 하죠. 네. 채널A뿐만 아니라 잘못하는 언론이 있으면 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다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신문도 했고요. KBS도 했고요. 네. 걸리는 쪽쪽합니다. 네. 오마이도 조심해야 되겠다. 아직은 안 걸렸어요. 네. 예, 아직은 안 걸렸습니다. 네. 저희는 진실만을 보도하기 때문에. 예.
장윤선의 팟짱.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공약을 걸었습니다. 무상보육하겠다. 그리고 기초연금 다 드리겠다.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전부 지방정부 예산으로 충당해라. 정책은 내서 광은 자기가 팔고 돈은 지방정부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성남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재원을 마련해서 충당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재원을 마련할 수는 없고요. 네. 하여튼 법률상 줘야 된다고 저희 보고 40% 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니까 네. 안 내면은 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거 쓸 거 싹 다 줄이고 없애고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년 같으면 이제 400억 가량을 성남 시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건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저희는 뭐 일종의 폭탄을 맞은 겁니다. 근데 이게 성남만이 아니고 네. 모든 자치단체들이 마찬가지죠.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네. 대통령이 국가 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설마 대통령이 지방사업 하겠다고 공약한 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일이니까 국가 사무인 것이고, 그죠? 네. 보육은 국가 의무니까. 네. 그러면 국가 돈으로 다 내야 되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뭐 7대3, 6대3, 5대5 이래가지고 지방에다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한 얘기가 네. 지방 사무니까 지방에서 돈 다 내라 이렇게 지금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보육료 얘기하면서. 네. 근데 그러면 국가 사무니까 국가가 다 내라. 저희는 그럴 생각이 있어요. 국가 사무니까 국가가 다 내면 네. 지방 사무 저희가 다 내도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익이죠. 네. 국가 사무 비용을 지방에 막 떠넘기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지방 국가 사무가 지방 사무로 내려온 것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그거를 국가가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소송으로 해야 되나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안 해주면 그만이죠. 안 해주면 그만이죠. 그럼 결국은 시민들 예산 편성을 안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안 주면 되는데 네. 그럼 시민들이 시장을 가만둡니까? 그렇죠. 네. 모든 행정집행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하는 시책도 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네. 예산도 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니까 다 시장 군수가 죽은 줄 알아요. 네. 안 주면은 시장 군수가 안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억울하시겠어요. 예. 울고 울며 거저 먹기로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번에 정부 예산 보면 네. 국도비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국가가 필요해 사업을 하면서 지방 보고 50% 내라, 네. 40% 내라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국가 비율을 확 줄여놔가지고 네. 그 부분만 3,600억 가량이 지방으로 다 전가되게 생겼는데 성남의 경우에 아니면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네,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국가 예를 들면 70%, 지방 30% 되는 걸 비율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정부 부담을. 그러면 이때까지 하던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이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돈 더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지방에다 전가를 해가지고 막 살림을 쥐어짜서 못 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심도 든다.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 투쟁에서 만든 제도거든요. 예. 근데 야권이 수도권을 거의 다 맡고 있잖아요. 네. 상당 부분을.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를 갖다 쥐어짜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들어요. 네. 설마 아니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잘 안 믿어지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진보교육감들의 대표 공약이었던 무상급식. 원래 사실은 2012년도에 이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걸로 학부모들은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것도 막 이렇게 못하게 되고 누리과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엄마들이 전부 유치원에 줄 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린이집 있다가 22만 원 못 받을까봐. 그렇죠. 그냥 난리인데 그 서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예산 부족하다고 막 삭감하는데요. 네. 제가 그 얘기는 진짜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대기업들한테 감세해 준 거 있습니다. 누가 증세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막 깎아준 거. 법에 얼마 내게 돼 있는데 막 이런저런 명목을 깎아준 게 10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 절반만 원상복구해서 원래 내야 되는 거니까 반만 내라라고 하면 이거 다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뿐인가요? 무슨
그 국방산업 비리 그렇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네. 수백억 수천억짜리를 네. 못 쓰게 깡통 만들어 놓고 말이죠. 자원 불편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없어도 사니까 그렇겠죠. 설마 뭐 없으면 죽을 지경이면 그런 짓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부패에 관계된 예산 네.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 이런 걸 삭감하고요. 또 세입 영역에서 마구 깎아준 거, 네. 이집선들하고 깎아준 거 그런 거 다시 원상복구하고 하면 소위 별도의 증세 조치 없이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란 철학의 문제지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오늘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오늘 줄줄이 옳은 말씀을 해주셔서 국민들이 팟짱 청취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후원에 도움이 좀 되면 좋겠네요. 네, 오마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진짜 현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저희가 알 때는 이분이 원칙의 정치인, 그리고 신뢰의 정치인, 이 이미지가 굉장히 컸던 분인데요. 이분이 복지 공약 걸어놓고 전부 약속을 어기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민주화 한다고 해놓고 재벌들에게 계속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만 나가면 FTA 체결하셔서 농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돈벌이 수단 전락시키는 이런 것도 비슷하죠. 네,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늘 또 각을 세우시니까. 저는 뭐 그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없어요. 네. 해도 되지는 않을 텐데 뭘 합니까? 기대하는 게 없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깔끔하셔. 아니지 뭐 다 얘기한 거예요. 세금 막 깎는 거 하지 말고 네. 지출 영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 집행하도록 하고 네. 새는 예산 안 쓰고 아니 세상에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4대강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원외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저 국방 예산 순 엉터리로 집행하는 거 그만큼 깎아야죠. 그렇습니다. 뭐 거기뿐입니까? 네. 한두 군데는 뭐 차마 얘기 못할 뭐 그런 이상한 예산도 많던데. 네. 하여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지 국민한테 뺏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바쁜 가운데 잠깐 전화 연결 요청해 놓고 무려 20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거의 뭐 넘어갔습니다. 네. 팟짱 청취자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장윤정 기자시죠? 장윤선이거든요. 장윤정은 가수입니다, 가수.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네. 우리 그 팟짱 청취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좀 살아남게. 살아남게. 그거 포인트다. 네. 살아남게. 예. 네, 살아남는 거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투쟁입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끝에 찡하게 하셔 또. 자, 오늘은 저희가 급하게 전화로 연결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엔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와이드하게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